이 남자가 어떤 일 때문에 이 두 분 중에 한 분을 만나야 됩니다. 위에 있는 분은 좀 근엄한 얼굴에 화가 난 것 같기도 합니다. 좀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분은 편안하게 웃으면서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이 남자 입장에서는 이분보다는 밑에 있는 이분을 더 만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계속 이런 표정을 짓고 있으면은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또 만나러 가고 싶어 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볼 건물은 바로 이 건물입니다. 풍수로 건물을 논할 때는 이 사람이, 아니, 이 건물이 어떤 표정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또 어떤 행동을 원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 건물을 보면은 앞마당이 아주 넓습니다. 주변 건물 중에서 어떤 건물도 이렇게 앞마당이 넓은 건물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건물이 앞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남대문하고 가까워지면은 이 부근이 좀 답답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남대문이 좀 인색해 보일 수도 있고 결국 남대문의 가치가 떨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고려해서 앞마당을 넓게 한 것 같기도 합니다. 건물은 여러 방향에서 볼 때의 느낌도 중요하지만은 특히 건물의 얼굴하고 대문이 보이는 곳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근 도로에서, 이런 도로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하고 사람들이 접근하는 위치에서 이 건물을 볼 때의 느낌도 중요합니다. 보통 이런 사항들을 잘 고려해서 대지에서 건물의 위치하고 건물의 앞뒤를 결정합니다. 이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담벼락이 쳐져 있고 입구가 안 보입니다. 건물 입구가 안 보입니다. 그래도 저기쯤에는 입구가 있겠구나라는 짐작은 갑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업무용 빌딩에서 막힌 담장만 보이고 입구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한 정면입니다. 첫 인상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마음속 깊이 나쁜 감정을 숨기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간교한 웃음을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이는 모양이 진실입니다. 건물 외관을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위풍당당하고 또 뛰어난 설계자의 작품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풍수적 관점으로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건물만큼 또는 이 마당만큼의 기가 건물로 다가갑니다. 입구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는 높고 그 마당의 절반이 푹 꺼져 있습니다. 높고 낮습니다. 기가 이렇게 쭉 접근하다가 마당 절반이 꺼져 있으니까 기의 절반도 주저앉아 버립니다.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공정하지 못한 판단을 한다. 이런 종류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풍수에서는 큰 것이 작은 것의 의미까지 삼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이 계단은 이 건물의 크기에 비해서 좀 좁고 높아 보입니다. 특히 건물 왼편하고 정면에서 봤을 때는 장애인이 출입하는 경사진 이 긴 통로가 이 계단보다 훨씬 더 두드러져 보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 긴 통로가 이 계단보다 훨씬 더 커 보이고 눈에 더 띕니다. 생김새가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의 누군가에게 내 뜻을 전달하려면은 삥 둘러가지고 한참을 가야 겨우 전달되겠구나 라는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높고 좁은 계단을 올라 또 한참을 걸어가야 이 입구에 도착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건물 앞에 있는 약간 높은 계단은 양질의 기운을 선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단은 그런 모양은 아닙니다. 계단하고 이 경사길 둘 다 어떤 것도 외부의 방문자를 환영하는 모양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건물이 워낙 대지도 넓고 또 건물도 크고 또 돋보이는 편이라서 꽤 많은 양의 기가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입구하고 마당, 이 주변이 이 건물의 의미하고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주하는 상대방의 표정하고 행동에 따라서 내 생각하고 행동이 바뀝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면 미래하고 운명도 따라 바뀝니다. 그래서 풍수는 항상 자리도 잘 잡고 모양도 잘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용산역 앞에 보면은 이런 멋진 건물이 있습니다. 정말 거창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국내외 어디에도 이런 건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건물은 현대건설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처음에 기초공사를 시작할 때 공사 안전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국제 빌딩하고 이 건물하고 이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풍수적인 자문을 공사 관계자한테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건물의 설계나 디자인적인 가치를 감히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보는 풍수적 관점으로 몇 가지 흥미로운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청와대고 경복궁입니다. 광화문 대로를 지나서 시청 앞이 보이고 또 쭉 내려오면은 여기가 남대문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서울역입니다. 서울역을 지나서 쭉 내려오면은 여기가 또 삼각지. 삼각지를 지나서 내려오다 보면은 용산역 앞에 이 건물이 보입니다. 건물 앞의 이 길은 물산이 풍부한 강가나 산의 지미가 가득한 큰 밥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앞길은 명쾌합니다. 잠깐 비교를 하자면은 여기가 여의도입니다. 마포대교 넘어서 여의대로가 여의도의 중심부를 이렇게 직선으로 관통을 하는데 이 여의대로는 기가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넓지만은 이 도로를 지나는 자동차나 사람들이 이 도로가에 있는 건물들로 들어가기가 기어 유입이 좀 헷갈립니다. 도로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 자체는 사업적으로 썩 좋은 길은 아닙니다. 여의도는 여의대로보다는 이 뒤쪽에 있는 이런 길들이 더 좋습니다. 아무튼 멀리 있는 강이나 산보다는 자신의 모양, 그 다음에 주변 건물, 그리고 도로를 보는 현실적인 도시 풍수로 이 건물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일단 네모 반듯한 건물 외관은 힘이 넘칩니다. 그리고 건축적인 균형감이라든지 비례감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좀 자세히 보면은 건물 전체에 세로로 덧붙여진 이 커튼월은 사방으로 힘차게 뻗어나가는 기상 같은 이런 느낌을 느끼기보다는 내부의 뭔가를 지키는 울타리나 보호백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힘은 넘치는데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잘 지켜보자 하는 결의가 넘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보편적인 정서는 외부로 힘차게 뻗어나가는 역동적인 힘이나 또는 뭔가를 쟁취하고자 하는 의욕인데 이 건물은 이제는 뭔가를 일어서니 잘 지켜보자 이런 느낌이 주로 드는 게 사실입니다. 건물 어디에도 뭔가 뻗어나갈 분출구는 안 보입니다. 사람이 출입하는 입구나 문으로 돈이나 사업의 기도 다닙니다.
창문으로는 정서적인 에너지, 창조적인 상상력,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다닙니다. 창문을 가리는 이런 모양은 실내를 어둡게 만들고 또 귀를 위축시키고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에너지를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남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건물 사방에 이렇게 바람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바람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가 건물 정문 입구 쪽입니다. 횡단보도 쪽에서 봤을 때 건너편에서 보면은 이쪽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반대편 쪽입니다. 공통적으로 좀 휑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바람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바람길 같습니다. 사방에서 큰 길은 많은 양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 건물 쪽으로. 그런데 이런 통로를 따라서 스쳐 지나가고 이 문으로는 작은 기만 겨우 들어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건물 입구의 영역은 큰데 문은 아주 작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로를 통해 가지고 바람이 스쳐 지나가고 이 작은 문으로는 작은 양의 기만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건물 앞에 도로입니다. 여기 선이 하나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만큼이 이쪽이 건물의 영역이고 또 이쪽이 사람이 다니는 인도 같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너무 좁습니다. 건물에 비해서 인색하고 빈약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배려심이 없다는 느낌도 듭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좁은 길로는 다니는 기의 양도 적고 좋은 기가 다니지도 않고 또 머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빨리 지나갑니다. 현재 모양만 보면은 나한테 오지마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 건물이 나한테 오지마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울타리가 보이는데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쳐놓은 것 같은데 이 울타리가 그런 느낌을 더 가중시킵니다. 이 건물 앞에 있는 조경은 특히 좁은 인도와 이 잔디에 대한 계획은 누가 어떤 의도로 했다고 하더라도 아주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오는 사람을 막는 느낌이 들게 되면은 결국 고객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고객하고 기업하고 따로 놀게 됩니다. 이 건물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조경 전체가 이렇게 세련된 모습을 하고는 있지만은 오는 사람들을 막 끌어당기면서 환영하면서 편히 쉬었다 가라 라는 이런 의미가 느껴지진 않습니다. 썰렁하고 휑해 보이는 건물 사방의 이런 통로랑 똑같은 느낌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람이 가고 싶고 머물고 싶어야 돈도 사업의 운도 따라갑니다. 건물 주변의 조경하고 그 다음에 이 통로와 작아 보이는 문, 여기도 문이 작아 보입니다. 이 정도만이라도 뭔가 변화를 주면 좋겠습니다. 건물 외관에다가 이런 LED 스크린을 달아서 생동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일부라도 이렇게 창문을 열면 어떨까요? 커튼월을 일부 걷어내고 균형감 있게 잘 걷어내면 답답함도 좀 덜하고 융통성도 있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해야 뭔가 뻗어나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창문을 걷어내는 작업은 건물 전체의 디자인이 흔들리고 또 아주 어려운 작업입니다. 최고 경영자의 운이 그 건물의 모습이고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귀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난다고 했습니다. 특히 사업 대상자의 속내를 알 수 없으면 누가 거래를 하겠습니까? 건물은 환하고 생동감이 있어야 합니다. 가고 싶고 머물고 싶어야 합니다. 사람이 가야 돈도 따라가고 사업의 운도 따라갑니다.